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전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상황,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죠? 네네. 그러니까 99년 우리 유명한 이제 온로비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 또 아마 이제 김태정 장관의 부인이 이제 수사 대상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마 사퇴를 하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장관 부인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뭐 이 처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아마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일인데 예.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장관 임명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일로 보입니다. 고소인 자격으로는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죠? 말씀하신 그 김태정 장관의 부인께서 예. 신동아그룹 회장의 그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고소인 조사를 그 당시 특수위부에서 받은 적은 있어요. 예.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정경심 교수 소환을 두고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혜 아니냐 혹은 적절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배려는 받은 거는 맞죠. 왜냐하면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 공개라는 게 기자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통상적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온 것 자체는 사실 배려받은 건 맞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안 보냈고 문제를 떠나서 예. 또 소환 방식에 있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다소 좀 이례적이다, 다르다, 또 배려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뭐 비공개 소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사례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요 아마 기본적으로 공보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 공보 준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인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성폭력범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뭐 심의위라든지 우리가 강력범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어찌 보면 이 공보 준칙이 잘 안 지켜졌죠. 안 지켜져서 사실상 뭐 공개는 아닌데 사실상 공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사실은 공보 준칙에 보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유명무실화된 공보 준칙이 좀 제대로 적용되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보태면 공보 준칙엔 또 그런 조항도 있어요. 차별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원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해온 거에 비춰볼 때 좀 특혜를 받은 거, 배려를 받은 게 맞는다 그러면 공보준칙의 차별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여지가 좀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거냐 말 거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사실상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유죄로 단정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거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그동안 보면 포토라인에 특히 이제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재벌 회장 이런 분들이 뭐 사실상 뭐 검찰에서 포토라인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공개 소환을 하면서 뭐 망신주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왔는데 저는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자제돼야 된다.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조국 장관 부인이 공인이냐. 우리 이제 공보준칙에도 보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정이 있지만 장관 부인이 과연 공인이냐. 저는 뭐 공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물론 뭐 배려는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을 좀 지켜나가는 첫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의 중심이죠.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오늘 언론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된 날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시점에 언론 인터뷰가 처음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 나오게 된 언론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인턴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본인이 검찰에 가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로 인턴을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고 그에 대해서 그 정경심 교수가 반박을 했잖아요. 이렇게 예. 진술한 바 없다. 그에 대한 어떤 해명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해명의 내용이 보면 사실상 크게 그 언론 보도하고 또 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어느 학술회의인가 여기 참가한 건 맞지만 자료 정리 내지 자료 서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글쎄요 언론에서 제기됐던 재택근무의 유형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또 본인의 입에서 어떤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일 그렇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보기에는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제 지금 이제 수사가 끝나가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수사 과정 중에는 아마 오늘이
뭐 일단 정 교수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번 더 부를지 모르지만 이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수사 과정 중에 사실은 그동안 뭐 언론 보도는 굉장히 많았지만 누구든지 반박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변호인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좀 자제해라 부탁을 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수사가 끝나고 앞으로 법적 공방으로 법원에 가서 공방으로 가면 사실은 뭐 이런 어떤 본인의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공개되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좀 쭉 참고 참았던 그런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항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항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또 딸의 어떤 말 갖고 그의 진위 여부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오늘 출석하고 또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도 전국에 어떤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혐의가 어느 정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 가능하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과연 구속이 필요하냐 여부인데 사실은 이 입시 비리 쪽에 혐의가 만약에 입증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전례에 비춰 볼 때 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영장의 신청의 필요성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의혹이 객관적 사실관계로 의혹 자체는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PC나 이런 것들을 옮긴 이유는 목적과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 객관적 행위 자체는 드러났어요.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이 9월 4일 날 검찰청에 출두하기 전에 아침에 전화 통화한 사실도 이미 이제 그건 드러났고요. 예. 이런 것들로 볼 때 구속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검찰이 어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은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영장이라는 건 하나의 그 뭐 처벌은 아니에요. 수사의 수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범죄 혐의가 뭐냐,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이나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의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범죄 혐의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문제도 있지만 뭐 사모펀드에서 뭐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10억 뭐 횡령한데 공범이라든지 그런 혐의가 좀 중요하죠. 그런데 범죄 혐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잘 안 나올지 아니면 뭐 증거를 앞으로 인멸할지 그게 사실은 과거의 일도 있지만 앞으로 우려라는 건 염려거든요. 앞으로 증거 인멸을 할지 아니면은 소환할 때 안 나올지 이런 걸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을 경우에 아마 이제 검찰이 느낄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 그동안 한 달 동안 특수부 수사 수십 명 동원해서 지금 70군데 압수수색해서 했는데 영장 발부도 안 되게 수사를 했느냐 당장 비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검찰에서 저는 확신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점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소 영장 청구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 하더라도 기존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뭐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런 말씀 주셨고 여권에서 또 검찰 압박성 여러 가지 언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봐주는 거 아니냐. 기존에 쭉 다른 뭐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사건들에 비춰볼 때 영장 청구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안 자체가 그럴 만한데 왜 안 하느냐. 혹시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반대로 보면요. 예. 사실은 우리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이제 구속 수사하고 구속 재판하는 경우에는 누님 말씀드리지만 혐의가 중요한 것보다 이 증거를 앞으로 계속 없앨 것 같다. 근데 압수수색 다 해놨잖아요. 지금 70군데 해놨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다음에 소환 이번에 처음 한 거거든요. 그동안 예를 들어 소환했는데 안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재판할 때 뭐 안 나올 우려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뭐 도망갈 염려 같은 거는 뭐 장관 부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불구속 재판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 근데 1953년도 형소법 그때부터 불구속 재판 그거는 원칙이었어요. 예. 지금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고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조사가 마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태풍 피해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8월 9일 임명될 때부터 거의 한 2달 이상 네.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정부 질의도 그렇고 지금 어찌 보면 제3라운드라고 볼 수 있죠. 국정감사도 조국 국감 줄여서 이제 조국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국정감사에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검찰이 아마 수사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수사 발표를 하면 이 모든 의혹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사실 국회가 하는 일
국회의원들 300명이 모여서 다 하는 일보다 검찰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팩트체크 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예. 그럼 국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20대 마지막 국감인데 그동안 뭐 민생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 20대 국회가 입법도 뭐 한 30% 이상 못했고, 예. 그러니까 입법 통과율이 뭐 30%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한국당의 보이콧도 한 18번, 뭐 19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국감인데 지금 조국 국감으로 해서 더 나올 게 사실 국감한다고 해서 뭐 더 나올 건 아니거든요. 검찰보다 더 나올 수는 없잖아요. 더 수사하는 사람보다 더 뭐 자료를 얻을 수는 없는데 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계속 가는 게 과연 20대 마지막 국감에서 옳은 일인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민생 국감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부 과한 부분은 있어요. 문체부 같은 경우에 예. 사실은 그 한임섭 그 당시에 그 센터장의 부인께서 아마 혁신위원장으로 계신가 보죠. 그분의 증인 신청 이 부분은 사실 간접적인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 대학에 대해서 특별감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정입학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기재위 같은 경우에 과방위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키스트의 여러 가지 기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반박할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수용해서 이것이 뭘 밝혀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 대해서 뭘 촉구하는 양상의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주장을 가려서 선별적으로 받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또 안 된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 관련해서 뭐 질의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옳지 않습니다. 부적절하지만 이거는, 예, 일부 과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여야 공방이 가장 컸던 곳이 바로 그 교육위 국감이었습니다. 한국당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의 병원장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추궁을 했는데 관련 화면 먼저 보시죠. 불공정한 장학금 수여 등으로 인해 조 수석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고 조 수석의 의견으로 부산대 병원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게 됐다. 올해 초에 그 민정수석실 직원이 차관 찾아온 적 있죠? 예, 과거에는 찾아온 적도 없고 오라고 할 적은 많은데 그래서 참 세상 많이 변해지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먼저 하고 네, 이야기해야 될것 기본적으로요. 같아요. 아마 이제 한국당 측에서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사전에 내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부산대 병원장으로 가기로 돼 있었고 내정된 거 아니냐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됐죠.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왜 교육위에서 물어보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두 분을 이제 부산대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분을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 관할이 아니라 교육위원인데 사실은 이분은 2등이 아니라 3등 했어요. 그러니까 2등까지 했는데 만약에 임명이 됐다 그러면 이게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데 3등을 하면서 추천이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 뭐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취 보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결제 개선을 고려한다 그러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굳이 찾아갈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왜 갔는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알아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건데 굳이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아보려고 했는지 그걸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지만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공무원 감찰권이 있는 부서고 그런데 과연 그 감찰 대상인지 또 감찰 대상 사정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해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 정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녹취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이후로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를 찾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교육부 직원들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인사차 찾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박백범 차관이 의혹을 부인했어요.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뭐 첨언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미성년자 그 논문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 전수조사 팀을 불러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 이건 불러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수조사 팀을 불러서 만날 이유가 뭔지 거기에 청와대 자녀가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건데 청와대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서면으로 받아도 되는 것이고 또는 유선상 확인해도 되는 건데 불러서 물어본 행위 자체가 좀 이례적이죠. 그래서 곽상도 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드러난 거 보니까 이제 본인의 딸이 연관돼 있어서 혹시 그 당시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차 또는 뭐 당부차
만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 윤기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관련된 의혹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이 그 박배범 차관 같은 경우에는 3차례 접촉이 있었는데 네. 2차례는 불러서 만났고 한 차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원들이 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설명을 찾아온 거는 이제 민정수석 직원 그 뭐 행정관인지 뭐 선임 행정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어쨌든 담당이라 찾아간 것이고 아마 네. 그 청와대에 갔던 분들은 이제 차관이 직접 간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미성년자의 어떤 논문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 관계 있는 사람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요. 미성년자 논문 조사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무마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본 상황이라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장관 뭐 딸이 있는데 이거 나왔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든지 이랬으면 문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의혹으로 제기하는 부산대 의료원장 선임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왜 안 되느냐 했으면 나중에 됐다든지 이분이 실제로 뭐 2등으로 갔는데 2명 중에 선임이 돼서 선임 됐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권력이 개입했다 이런 문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안 됐어요 이분이 3등으로.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당 주장하는 것처럼 민정수석실에서 가서 했는데도 안 됐다. 오히려 정상적인 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확인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담당 어쨌든 뭐 민정수석도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는 불려서 갔는데 찾아왔더라. 굉장히 이례적이다. 또 민주화 됐나 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하나만 보태면 그 부산대병원장 그 선정 관련돼서 간 시점은 떨어진 이후에 간 거거든요. 3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서 3위로 떨어진 이후에 뭘 확인하러 갔는지 그것이 사실은 사정이 되게 막연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확인하러 갔다 그러면 갈만한데 모든 게 다 종료된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그 찾아갔단 말이죠. 그건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논문 관련해서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 본인의 딸이 미성년자로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 전수조사에서 빠졌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건데 본인이 오히려 더 문제 제기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해를 할 만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는 있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예. 이 부산대 의료원장 관련해서는요. 아마 당시에 부산대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탄원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첩보라든지 들어오면 당연히 그런 걸 확인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 민정수석실의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뭐 교육위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한국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공방도 이어지다 보니까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특혜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 장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치인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립대 교수 외에도 3명의 대학원생이 강제 동원된 것입니다. 장관님, 이 실험실, 고가의 장비, 대학원생들 인건비 모두 국민 세금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 국감에서 애들 뭐 논문 문제라든지 뭐 입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층에서 뭐 지금 이거 갖고 한 2달째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응 차원이라 보는데요. 지금 사실 나경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나와서 다 나왔는데 오히려 좀 새롭게 나온 분들은 나경원 딸이 물론 장애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달 장애인들이 4년마다 올림픽 하는 건데 예. 이 나경원 대표가 한 5년 정도 회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회장을 했는데 2006년에 그 따님께서 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뭐 아시아 대표로도 활동하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아들 문제보다 딸도 그럼 엄마 찬스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 국감에서 그 아들 딸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뭐 논의되는 게 제기되는 게 뭐 우리 국정과 무슨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이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한 민주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교육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뭐 따님 의혹도 있었지만 또 이 행안위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자녀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뭐 글쎄요, 뭐 물타기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또 걸맞지 않은 말들이고 한데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러 분들의 자녀분들 다 특검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특검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때 이렇게 던질 게 아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서울대 의대 인턴 관련해서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를 가진 건 맞아 보여요. 그것이 현재 조국 장관의 자녀분들과 똑같은 사실관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특혜받았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특검 내지 전수조사하자 이런 안들을 저희 당에서 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받으면 돼요. 민주당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한 뒤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문제가 없으면 사과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이제 한국당이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근데 꼭 조건을 걸었어요. 뭐 국정조사 받으면 받겠다. 전수조사 하자면 전수조사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당에서 조건을 걸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조국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 하자.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사 받으면 나도 조사 받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조사 받을 거면 그냥 가면 되죠. 왜 꼭 조건을 걸어야 됩니까? 지금 이번 국감에서 조국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누다 보니까 행안위에서는 또 황교안 대표의 자녀 의혹, 그리고 또 교육위에서는 조국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 또 과기부에서는 문 대통령 자녀 의혹까지 나오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첨언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은 사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대입시 제도가 사실은 깜깜이 전형이라고 표현되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엄마 아빠의 뭐 재산이나 지위가 그대로 반영되는 이런 제도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 제도 개편하기 전에 그럼 여태까지 우리 사회지도층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좀 밝혀보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권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그냥 하면 돼요. 국정조사 하면 되지 왜 그걸 선후 따져서 그리고 국정조사 저희가 먼저 하자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얼마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고 별도로 하는 병행해서 하는 중에 또 자녀 전수조사라든지 특검 발의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조건을 걸었다고 평가하시면 또 그쪽에서 그게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국민의 지탄을 정치권이 오로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는 무조건 하자. 그냥 하자는 거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조국 장관 이거에 대해서 자녀 집시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자는 거니까 어찌 보면 불가능 우리 법적으로 이제 불능 조건이라 그러는데 불가능한 조건을 그럼 거는 게 혹시 아니라고 이러면 보는 하실 거예요. 거예요? 국정조사하고 병행해서 하면 하실 건가요? 같이? 이미 이제 국감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인데 아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를 국정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왜 그 조건을 잡고 병행하고 이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선호 조건이 전수조사를 아니고. 하면 되죠. 전수조사하고 별개로 하면 되는 것인데 국정조사는 저희가 애당초부터 요구했던 거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누누이 국민들도 상당히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그럼 그거 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하신 그런 안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결국은 국정조사가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항에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정조사도 거의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항인데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겠어요? 나 재판 중이니까 바로 못하겠다 이럴 수 있어서 저는 국정조사 자체가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광화문 현장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 집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가 예상됐음에도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했고 또 화면도 봤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죠. 저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올 때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왔는데 버스들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또 교회 버스도 뽑고 이랬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저는 집회 자유는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원을 해서 할당을 해서 몇 명씩 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과연 옳은가? 저는 아마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건 모르겠지만 당에서 몇 명씩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마 오늘 집회가 여러 보수 단체, 그러니까 시민 단체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특정 종교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는 방식인데 저는 우리나라 기본적인 헌법의 원칙이 정경 분리,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돼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저는 아마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하나는 강제로 동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종교 단체가 참가하는 방식에는 저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집회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이 부분과 어떤 성향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격이 다르질 않죠. 똑같은 국민이고 참여 동렬한 건 맞습니다. 참여 동렬한 건 맞지만 지금 저도 이따 왔는데 시민들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유모차 끌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종교단체 말씀하셨는데 종교단체 중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들이 각기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 단체는 좀 진보적인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어떤 종교 단체는 보수적인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런데 정경밀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촛불 집회에도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문자를 갖고 있는데 참여 독려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참여 독려를 했던 걸로 저 알고 있고 참여 독려하는 것도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본인들의 어떤 정책적인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비루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만 이번 집회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그겁니다. 대통령께서 촛불 집회에 모인 그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검찰개혁의 의미가 다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개혁의 의미하고 다르게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어떤 정치적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제1순위라고 봤는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인 국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검찰개혁은 다른 방향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자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봤는데요. 어떤 한 지역에 사무국장 맡고 있는 지역구 사무국장 있는 분이 본인 핸드폰을 기재해서 뭐 같이 가자 이런 형태지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지역구별로 몇 명씩 모여라 정도까지 한 거예요. 이걸 사실 어찌 보면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뭐 당의 어떤 실적에도 관여한다 그러고 그 정도 아니거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듯이 각 지역구로 몇 명 나와라. 현역은 몇 명, 뭐 원외는 몇 명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도 보니까 저는 아예 당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어느 지역 이렇게 된 버스도 많이 봤거든요. 경북서로 올라오면서 그건 자체는 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는 국민들이 사실은 거의 이 집회 도구라든지 이것도 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거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지 그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시도의원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자 내용이 사실은 일부 사무국장 이 문자는 저한테 없고요. 중앙당 차원의 모 인사가 보낸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에 그 당일은 표시하지 말라 이런 문자 있고 다 똑같아요. 그 사실은 솔직히 정당이 동원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씀이시고 각자 서로 참여 독려하는 거 다 맞고요. 다만 그 모인 국민들의 의사 표시가 숫자로 표현되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옳고 그름이 마치 거기에 모여들은 군중들의 크기로 표현되는 건 옳지 않고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괴감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와대 여당이 얼른 끝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제가 보기에 뭐 그냥 물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서초동 촛불 집회는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참가를 하라 말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한국당 측에서는 어쨌든 이 정당 주체 자체가 행사 주체를 정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다른 거죠. 서초동 집회는 그냥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집회는 한국당 측에서 집회를 주최한 거예요. 주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포스터도 걸었고 또 실제로 무대에서 발언도 했고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정당 행사냐 아니냐는 공식적인 것이냐 아니냐로 분명히 다르다고 근데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늘 집회의 주최자는 상당히 많아요. 다양한 단체들이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에서도 집회를 또 하셨고 우리 당에서도 또 서울역 근처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각기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각기 집회를 한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국민의 의사라고 봐야지 한국당이 마치 집회해가지고 전체를 다 통할하거나 조정하거나 참여 독려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자, 큰 규모에서 어떤 큰 규모의 집회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전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